네, 이정원의 비가 그리고 이병기의 풍란 세트입니다. 이정원의 비가는 다수 출제가 되었고 유명합니다. 왜냐면 소현세자를 그리워하는 노래거든. 그래서 이제 소현세자가 병자호란, 정확히는 정유재란이죠. 이 정유재란의 여파로 청나라로 끌려가고 그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 메인 정서는 뭐야? 그리움이겠죠. 그리고 임금이,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은 아니지만 이 왕족, 이 왕기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유교적인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중 혼자 일어나 묻노라 이 꿈아 나의 꿈아, 의인법이죠.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 곳. 꿈이라는 것은 의인화도 꿈 아니까 의인하겠죠. 근데 꿈이라는 것은 문학에서 화자의 지향성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화자는 학가성객을 꿈에서 친히 본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 그럼 꿈이라는 것은 화자의 지향성이 담겨 있는 곳이고, 꿈에서 학가성객을 뵀다는 것은 이 학가성객에 대한 뭐가 그리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가성객에 대한 그리움이 있음을 알 수 있던 것이죠, 그죠? 그럼 화자께서는 소현세자에 대한 그리움이 세팅이 될 것이고,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역춘궁을 누가 모셔오겠는가? 화자 뭐하고 있다고? 소현세자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아무도 모셔올 사람이 없다. 누굴? 소현세자를. 지금의 취술령 기원을 뭔데 슬퍼하노라. 너 취술령 기원 모르잖아요. 그럼 슬퍼하노라까진 되죠. 화자가 왜 슬퍼해요? 소현세자가 안 계시고 소현세자를 데려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할 때 그 무신입니다. 그 군인들.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참 많고 많아요. 신고한 화친을 누굴 두고 한 것인가? 이 화친이라는 건 뭐예요?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말하는 거지. 대체 이 화친이라는 것을 누굴 두고 한 것인가? 얻은 게 뭐냐 지금? 무신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왜 화친을 한 거냐? 화친을 한 거면, 그러니까 무신이 있든 없든 화친을 한 거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현세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얻은 게 뭐냐? 조정을 바라보니까 무신도 많아요. 싸울 사람도 많아. 근데 대체 화친을 왜 한 거냐고. 우리가 화친을 해서 얻은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구중 달 밝은 밤에 성녀 일정이 많으려니 이역풍상에 학가인들이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성녀 일정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성녀 각조 확인하시면 임금이죠. 맞죠? 임금이죠. 그럼 임금의 염려 속에도 누가 있는 거야? 소현세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리워하지만 임금님은 오죽하시겠는가? 그 임금님의 염려를 공감해 드리는 것이고, 그 공감의 대상이 왕 임금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세계관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억만창생은 무슨 말이냐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렇게 그리워하지만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걱정하신다. 유교적인 세계관.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져 아는 일이 없으니 그 안이 좋겠는가? 풀은 봄비에 절로 길어졌어요. 아는 일이 없어요. 난 어때요? 걱정이 너무 많죠. 그래서 풀이 뭐 하다는 거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이 너무 많은데 풀은 걱정 없이 앉아 있잖아. 그냥 저절로 길어져 있잖아. 그래서 풀이 뭐 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인식, 그리움, 슬픔이 있죠. 결핍이 전제가 되잖아. 그럼 이 풀을 뭐 하는 거예요?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보다 못해요. 너는 걱정 없이 알아서 잘 살지만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죽어버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보다 못하다라는 거지.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 것인가. 바람에 지나는 건불같이 나는 갈 길 몰라 한다.
화자 어때요? 그리워하죠, 슬프죠, 부정적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갈 길을 모른다.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방황한다. 뭐처럼? 건불처럼. 건불처럼. 건불의 입장에서 건불은 화자와 동일시, 풀은 대비. 뛰어갑시다. 뛰어갑시다. 몇 번? 몇 번?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 소현사자를 그리워해. 끝. 슬퍼. 임금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끝. 아,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끝. 고전 시가의 포인트는요, 고전 어휘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화자의 내면 세계, 그리고 유교적인 세계관, 세계관에 대한 이해. 끝입니다. 포인트를 정확히 두세요. 그렇대. 수필입니다. 수필은 어때요? 교훈이 정해져 있죠. 교훈을 서술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서울 개동 홍술 헷골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휘문중학교에 교편을 잡고, 지금도 있죠, 휘문중 휘문고, 독서 작시도 하고 고서도 오래된 책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 난을 길렀습니다. 제목이 풍란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난에 두면 참 좋을 것 같아.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웠어요. 참 바빠요.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합니다. 왜요? 난은 어때요? 한가롭잖아요. 난과 함께하면 한가롭고 자유로워요. 그 푸른 잎을 보고 강렬한 향을 맡는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변류 세계에 들어 무한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무한무상. 나를 잃어버렸어. 나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잃어버리고 변류 세계, 우주로 빠져든 것 같아. 변류 세계. 이 별이 이별하다거든요. 세상과 이별했다. 이 아득한 나의 내면과 정신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다 조선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 항음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나는 반수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글쓴이에게 어떤 존재야? 바쁜 와중에도 변류 세계로 데려가고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을 주는 존재야. 그의 여산으로 돌아와서 10여분을 간신히 살렸습니다. 갑자기 파리로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도 가 있었어요. 한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나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와우,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2억이 있었어요. 그걸 또 서울로 가지고 가 살려 잎이 돋게 나왔대. 생명력도 강해. 하여튼 나는 건란과 춘란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징계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의 여름에 가보니 장독대여 풀섭 속에 그 고해만 엉성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 난도 지금 완전 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난과 좀 멀어지고 난도 시들고, 그러니까 난의 역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쓴이 입장에서 난 어때요?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을 보여주는 존재잖아. 그럼 난이 지금 시들고 없어진다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분을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 후 전주로와 양사제에 있음에 소공이 걸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풍란에 웅란과 자란 2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집에서 보던 것으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이라는 것은 입이 좁고 빼어났습니다. 외양 묘사죠.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해. 왜?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 자란은 내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하게 길었습니다. 잘 키웠네요. 4년 동안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10여일 전 나는 바닷개를 먹고 중독되어 광란이 났습니다. 이게 아마 식중독일까 그럴 거예요.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풍란은 여전히 곁에 두었습니다. 이 난이라는 존재는 화자에게 어떻다고? 자유로움과 한가로운 맛을 준다니까.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습니다. 박렬, 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고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어요. 아프니까.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며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잎이 빳빳하고 오히려 영롱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두고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그러니까 이 썩은에 내모치고 부정적 하시면 안 돼. 화자는 기본적으로 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향나무 껍질에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고 향나무 껍질에 뿌리를 서려 놓았다는 게 포인트고,
이 뿌리는 난의 뿌리이기 때문에 옥 같은 난이라는 것은 긍정적 인식을 내포한다. 이렇게 읽어야죠. 썩은의 세모 마이너스가 아니고 주관 섞지 마세요. 화자의 입장에서, 글쓴이 입장에선 뿌리에 대해 긍정적, 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뿌리는 난 것이기 때문에 옥 같으니 긍정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의 빛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이며 그 향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사람은 알 정도로 은은하게 퍼진다. 난의 향기가. 완당 선생의 한무경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습니다. 당회자 개수나무도 있으나 이 옥란에는 백중할 수 없습니다. 이 옥란은 난 가운데서도 가장 진귀합니다. 마음이 가는 거지 지금.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습니다. 고소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자는 서 하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더라도 요릿집에 불과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 삼공이라는 것은 고위직 책 세 개를 말해요. 우의정, 좌의정, 정의정.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럼 이 수필을 통해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난을 키우자. 난을 키우자. 고서를 사두자. 또 이 난을 기르는 것만 봐도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지. 난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진귀하고 고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을 가져야 우리가 진귀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수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